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령별 뇌 발달과 적기 교육입니다. 연령별 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뇌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발달하게 됩니다. 오감각이 발달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발달하는 24개월까지의 1단계,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48개월까지의 2단계,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학령 전까지의 3단계, 언어의 뇌가 발달하고 이어서 수학이나 추상적 개념의 뇌가 발달하는 초등학생의 4단계, 시각의 뇌가 발달해 시각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변형계가 활성화되어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20세까지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 과정이 뇌 발달에 맞게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수세기와 개념을 배우고 4학년에 가서는 도형과 평행선의 정의 같은 추상적 개념을 배운다. 이것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조기교육이나 선행교육은 결국 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에게 과부하를 주어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인 해리 추가니 교수는 4세까지는 뇌신경세포의 포도당 소모량이 성인의 2배 정도이며 세서 10세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10세 이후에 급속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4세에서 10세의 왕성한 뇌활동 시기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5세 아이가 15세 아이보다 더 많이 더 쉽게 배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퍼트리샤 라키시 박사는 시냅스의 안정화가 일어나는 10세 이후에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10세 이전에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학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10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세 이전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두뇌를 준비하여야 하고 1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정 내의 위치도 아이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취학 연령 시점의 지능 검사를 기준으로 맏아들은 둘째보다 IQ가 3.5점 높았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결과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할애하는 교육적 관심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무엇보다 생후 몇 년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인지 발달은 이후의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관심은 분산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온전한 관심이 자녀의 IQ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외동아이의 평균 IQ가 동생들을 가진 맏아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맏아들이 IQ가 높은 것은 부모가 교육적 관심을 많이 쏟은 탓도 있지만 동생들과 끊임없이 사회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동생들에게 종종 뭔가 시범을 보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동생들과 공유하는 역할, 특성 때문입니다. 그로써 맏아들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들을 공고히 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동아이들은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는 유전에 의하여 결정이 되지만 뉴런의 수나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망은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고 적절한 교육을 시킨 아이의 뇌는 그러한 자극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의 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서 두뇌 발달을 알고 그에 따른 뇌 기반 자극과 적기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0에서 24개월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사물을 오감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뇌의 시냅스를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빨고 만지는 것이 아이의 두뇌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 이 시기에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망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5에서 48개월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위한 놀이,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상징놀이, 사회적 놀이가 필요합니다. 언어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놀이도 필요합니다. 49에서 72개월,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음악, 미술, 체육같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 대뇌피질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은 뇌의 맨 앞부분에 있으며 사고와 판단, 기억과 집중력, 실행과 창의력 같은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은 취약 전 외서 6세부터 급격히 발달하여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20세 무렵이 되면 성장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25세까지 지속됩니다. 자기주도적인 경험을 통하여 계획하기, 주의 집중력, 의사결정, 문제해결력, 실행력, 창의력 등을 발달시키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청각, 언어, 통찰력을 담당하는 뇌, 측두엽은 소리를 듣고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청각 자극과 오감 자극을 통합합니다. 그 외에도 직관력, 통찰력, 신비한 영적 체험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측두엽은 초등학교 시기 내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배경 지식을 쌓고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독서 교육과 토론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 감각과 수학적 추상력의 뇌, 두정엽은 몸의 감각을 감지하고 공간에 대해 이해하며 수학적 추상력을 담당합니다. 두정엽의 앞부분은 체감각 피질 영역인데 이곳은 피부의 촉각과 통각, 압력, 온도, 몸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또 두정엽은 순화 공간을 파악하며 수학적 추상력을 담당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수학적 추상력의 뇌가 발달하므로 본격적인 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과 도형, 공간 기억력의 뇌, 후두엽 뇌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엽은 주로 시각 처리를 하며 공간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후두엽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급격히 발달하여 한 페이지로 된 글보다 도표 한 장이나 그림 한 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파악하는 시기가 됩니다. 공부를 할 그림이나 그래프를 사용하거나 마인드맵을 통하여 공부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적기 교육을 하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경험 의존적 발달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지만 경험 기대적 발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험 의존적 발달은 유아기의 조기 교육에 의해서는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경험 의존적 발달은 특유한 문화적 경험들에 의존합니다. 경험 의존적 발달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되며 새로운 두뇌 발달을 촉진하며 이미 존재하는 모든 개인들의 다양한 두뇌 구조를 다듬어 줍니다. 외국어나 본격적인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경험 의존적 발달입니다. 너무 과한 조기 교육은 실제로 훗날의 지능에 있어서 이익보다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튼 로셔 교수는 조기 교육으로 인한 두뇌의 초기 과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는 이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 모국어나 시각과 같은 경험 기대적 발달은 더 수용적이고 덜 수용적인 시기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30세보다 3세 아이가 더 낫기는 하지만 어떤 경험 기대적 발달도 어느 시점이 오면 벼랑간 끝나버리는 결정적 시기는 없습니다. 언어 발달의 창은 생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철컥 닫혀버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춘기 전까지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기회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셋째, 독서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 감수성기가 특별히 없으며 노출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며 교육적인 자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살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이 베이비시터와 단둘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규칙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귀찮아하고 무관심했던 아이보다 더 잘 발달합니다. 여섯째, 아이의 집중력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까이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아이가 자기주도로 놀지 못할 뿐 아니라 집중력도 발달하지 못합니다. 일곱째, 아이의 인지 발달은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바로 그 순간 말을 해줄 때 가장 잘 발달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호기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아이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시청하거나 성인들의 대화를 듣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걸어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언어, 사회적, 인지 발달을 보입니다. 아홉째, 신체적 자유는 중요합니다. 아이를 침대나 작은 방에 오랜 시간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깥놀이를 통해 자발성을 키우고 BDNF의 활성을 일으켜 두뇌를 키워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